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약간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보겠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맹탕 청문회 될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인데 조 대법원장은 오늘 불출석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정청래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이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네. 판사는 이슬만 먹고 삽니까? 밥 안 먹습니까? 무오류의 신입니까? 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요지는 이런 거죠, 김대식 의원님. 아니 본인 청문회에 본인이 왜 안 나오냐, 본인이 신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법정에서 못 이긴 싸움을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이제 정치 재판소로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 아니 본인이 아니겠다는데. 그리고 역대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박정희 정부 때 한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상 87 헌법 이후에는 대법원장이 이 사법을 독립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정치 재판소격으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네. 저는 뭐 법에 대해서 문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희대 없는 뭐 청문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법사위 이 청문회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까 우리 민생을 챙기고 또 추석에 밥상에 물가 문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 추석에 밥상에 대화의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나는 뭐 법의 문외한이지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식견과 경륜을 보고 저희 또 모셨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 지금 현재 정치 재판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시각이에요, 박균택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해야 할 청문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과거 어떤 그 대선 정적 죽이기 조봉암 사형 판결을 대법원이 1950년도에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사법살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때도 대법원이 재판하는데 3개월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야당의 대표를 어떤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되게 만들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그 기록을 이틀 만에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기록도 안 보고 통밥 재판을 한 것이죠. 이게 과연 국민의 의사에 맞는 겁니까? 우리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진상을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민주당한테 불리했으니까 안 된다라는 이런 그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봉암,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거기에 약간 비유를 해서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러서 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나 안 나갈 거예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나 못 나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의견서가 뭔지를 좀 같이 짚어볼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여길 보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그리고 합의 과정은 비공개돼야 된다는 이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1항 2조 등등의 취지에 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법 조항을 조목조목 좀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박균택 의원님. 이거를 지금 보면 내가 나가면 헌법에도 반하고요. 법원조직법에도 반하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법에도 반하는 겁니다. 국회법도 반하고 뭐 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인권과 정의 또는 재판의 공정성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사법 독립 자체가 하나의 지고지순한 목표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정치에 뛰어들어 놓고 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해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선정하겠다라고 정치에 뛰어든 판결을 해놓고 이제는 사법의 독립을 이유로 어떤 국회 어떤 조치에 입법부 결정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수단으로 사법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지금 말씀은 본인이 먼저 정치에 뛰어들어와 놓고서 이제 와서 법을 방패로 삼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저는 이거 역으로 역추를 해보면은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왜? 그때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고 거기서 자판을 했으면은 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누차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는 네. 저는 이 보수의 어머니 역할을 한 사람이 나는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진보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민주당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대선급으로 올려놓는 정치적인 행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민주당이 좀 솔직해져야 된다. 예, 그리고 파출소든 경찰서든 그 결국 목표는 네. 조희대 길들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판을 하지 왜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고법으로 내보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국정감사도 어떻게 보면 청문회도 결국 사법부에 굴복 강요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민주당의 의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네. 결국 이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흔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오히려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그 초반부터 글쎄 불러도 안 나올 텐데라는 얘기가 있었죠. 왜? 5월에도 불렀지만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나오고 안 나오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국민들이 예. 이게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인격전에 이르면 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네, 박균택 의원님.
오늘 오후에 잠시 뒤에 또 이제 청문회 직접 나가실 텐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처벌 받는 겁니까? 오늘 안 나오면 5월 14일에 이어서 두 번째 네. 안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고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발로 간다. 그럼 이건요. 아까 그 탄핵 마일리지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간다라고 이성윤 의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탄핵 마일리지는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공식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고 네. 전체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 뭐 자료를 뭐 정리해 둔 바는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혹이 쌓여가고 네. 본인이 그걸 해소를 못하고 이런 그 사법의 독립을 핑계로 본인이 뒤에 숨는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국민의 그 분노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런 뭐 강력한 조치 이것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탄핵 마일리지라는 게 한 번에 몇 점씩 쌓이는 건지 몇 점이 되면 또 탄핵인 건지는 알 수 없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김대식 의원님 탄핵 마일리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게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게 탄핵 마일리지. 그러면은 현재 이 각본을 써놓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간다는 과정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판결에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탄핵하고 또 이런 또 출석을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안 나오면 또 탄핵에도 마일리지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권 분립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야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뭐 마일리 싸우고 안 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이 탄핵 마일리지라는 말 자체가 협박 아닌 협박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우려를 또 하고 있다. 아니다. 국민들의 임계치가 사실 탄핵 마일리지와 같은 거다. 국민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탄핵 마일리지 아니겠느냐. 두 분의 좀 국민 눈높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비슷한 내용을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발단이 된 조희대 한덕수 사인회동설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오늘 조 없는 조청문회 강행, 마녀 사냥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의 얘기는 아니 지금 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이 제보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의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직접 조 대법원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마녀 사냥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박경택 의원님. 국회의원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 법원에 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입법권 침해라고 안 합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가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걸 오는 것을 사법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 저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의 어떤 독립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 규정마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뭐 대법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이 만약에 죄를 져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입법권 침해입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대식 의원님. 아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인 해동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최초에 제보한 유튜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방송을 먼저 불러서 사실이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먼저 묻고 그러면은 그게 합당하다 이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불러야죠. 불러서 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좀 만약에 사인 해동했다면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것이 선후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길들이기 위한 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 민주당에서도 차라리 그 유튜브 방송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후닥닥 해치우려고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선우가 좀 바뀌었다. 일단 처음에 그 회동설을 제보를 이 회동설을 처음에 얘기한 그 뭐 유튜브 방송 관련자나 이런 사람들 먼저 불러서 그 얘기 자체에 대한 진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냥 무작정 조 대법원장부터 부르고 보는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호떡집에 불났냐라는 박 의원님. 예. 그 회동설, 사인 회동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 대화한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만남과 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만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혹을 판사가 제기하고 저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오는 해명이 뭐냐? 그 기간 동안에는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왜 그 의혹을 해소를 못합니까? 나는 한덕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냐 말이죠. 항상 남의 진술에 모순점을 파고 살았던 그 법관들이 그 의혹 하나를 해소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국회로서는 더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안 부르냐 뭐 이런 취지의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거다라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있을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안 나오죠. 조 대법원장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9명의 대법관들이 다 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증인. 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저희가 지금 수십 번 얘기를 했죠. 여기에 주기현 판사도 안 나오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안 나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오경미, 이응우, 이승현 등등등해서 대법관 5명도 다 안 나오고 법관 9명이 다 오늘 증인으로 불렀지만 다 불출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 박 의원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없고 법관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 왜 하지?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 안 한다고 재판을 취소하는 법 없습니다. 연기를 할 망정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해야 할 청문회입니다. 그 증인들이 거부한다고 이 국회 결정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참고인들을 중심으로 네. 이 의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점을 부각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번에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대안을 찾아서라도 저는 끝까지 국민이 원하는 의혹 해소 이걸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 지금 죄인이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을 뭐 진행을 안 하는 거냐라는 지금 피고인이 출석 안 한다고 이 재판 진행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법관이고 재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국회는 실질적인 목적이 조희대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법관 9분이 전부 불출석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것을 열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말대로 마일리지 싸는 거예요. 마일리지 싸면서 이 역사에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9명의 불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송부를 하고 다음 날짜로 기일을 정하겠다 하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간사도 안 뽑아주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뽑겠다는 간사도 안 뽑아주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힘들어요라고 약간 불만을 지금 좀 토로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굳이 대법원장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판사 9명 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오늘 청문회 여는 거 결국 탄핵 마일리지를 오늘 또 차곡차곡 쌓아보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청문회는 청문회고요. 사실
진짜는 청문회가 아니라 곧 있을 국정감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예상을 해보면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곧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법원 국감 청문회 대신할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법원 국감이 다음 달 1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13일 하루였어요. 그런데 13일에 더해서 15일도 하루 더 추가해서 이틀 동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박균택 의원님. 그럼 다음 달 대법원 국감은 조이대 청문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오늘 불출석한다고 했었을 때 질문할 기회가 또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날 그 국감장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행상 대법원장은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쵸. 중간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네. 그 관행을 이번에는 깰 수밖에 없고 아하. 제자리에 앉아서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네.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마 많이 이 국감을 잘 알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법원 국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대법원장은 처음에 좀 인사하고 끝날 때 하고 보통은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당사자 앉혀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왜? 오늘 안 나오면 물어볼 기회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박지원 의원 똑같이 법사위죠.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으면 아마 우리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동적으로 채택이 돼요. 그건 인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국정감사 받아야죠. 이번에 진짜 파출소 피하려다가 대법원장은 경찰서 만난다. 하루 종일 국정감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왔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다. 한번 국감 받아보시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사실상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이게 사법부가 됐든 행정부가 됐든 우리 입법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잘한 점,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또 못한 점은 또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포인트 저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원포인트가 뭐냐? 조이대 대법원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측면이 물론 잘잘못이 있고 이러면 국정감사에서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 경제 어렵지요. 지금 물가 그렇죠. 지금 국제정세 그렇죠. 한미관계 그렇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좀 통 크게 좀 민주당이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수 야당이 되고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인데 그러면 민심은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했잖아. 오만한 이게 이 토끼를 네. 자만에 빠진 토끼를 꾸준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 민심을 먼저 좀 챙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균택 의원님. 지금 오만한 토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민심이 지금 흉흉하다.
토끼 지금 이렇게 계속 오만하면 거북이한테 따라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만한 토끼라고 호칭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잠자는 토끼가 아니고 열심히 뛰는 토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보,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안보, 민생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밝혀야 할 건 밝히고 계획할 것은 계획하고 넘어가야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민생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만한 토끼라고 하지만 우리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뛰는 토끼예요. 라고 또 반박을 지금 하셨어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국민들이 열심히 뛰는지 오만한 건지 이 여부를 좀 잘 또 보고 있을 거다. 거북이는 또 잘 오고 있는 거냐라는 여부도 같이 아마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위에 뭐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아까 일면하면서 말씀드렸죠.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3심제인데 대법원이 끝인데 대법원 판단을 받고도 억울하면 한 번 더 헌재에 가서 이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다. 요런 이 취지를 지금 현재 박 의원님, 민주당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헌재는 일부 찬성하고 대법원에서는 반대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어떤 대법원은 항상 법관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고 헌재는 국민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헌재를 좀 더 우위에 두고 헌재가 그 어떤 법원의 폐쇄적인 태도를 좀 뭔가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확정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문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좀 뭔가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은 형성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원 오브 댐이고 고민 중인 것 지금 성안이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전혀 또 얘기가 안 나온 부분도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또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게 성안이 돼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실제 4심제가 당 공식 입장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3심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가 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게 4심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또 뭐 대법원 증원, 이건 뭐 37년 동안 논란이 됐던 뭐 이른바 재판 소원제 도입 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도대체 오늘 법이 내일 또 되고 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회의장 했다가 내일은 또 법사위원장 했다가 네. 또 모레는 아마 우리 박준택 의원의 법이 또 나올지 나는 그게 상당히 이런 그 상상력을 풍부해가면서 가니까 이거를 조금 한번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좀 한 템포 좀 쉬어보세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정치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민생을 먼저 봐야 돼요.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네. 박균택 의원님. 예, 저는 뭐 김대식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만은 두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 문제는 과거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동의를 했던 주제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했던 내용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 재판을 안 하고 뭐 파기 환송만 했던 것이 봐준 것처럼 말씀하지만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대법관들이 이것까지는 차마 동의를 못하겠다. 관행이 없는 일 이것까지는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해서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확인이 됐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파기 자판으로 아예 그냥 유죄를 하려고 했었는데 파기 환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히려 더 이 조 대법원장의 생각이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본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지금 2시로 예정이 돼 있죠.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